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정치권의 쌀값 폭락 대책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해결책이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노선 배분 심사로 전라선 KTX도 연말 증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주 KCC의 연고지 이전 논란의 빌미가 됐던 낡은 체육관 개선 대책이 지지부진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KCC가 낡은 체육관을 이유로 연고지 이전을 검토해 논란이 있었죠. 프로농구 시즌 개막이 다가오면서 다시 체육관 개보수와 신축이 관심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말 프로농구 시즌 개막을 앞둔 전주 실내체육관입니다. 집안 치마가 나타났던 외부 출입구 구조물들은 기둥과 계단이 보강되는 등 깨끗하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볼트 너트가 낡아 빠지기 시작한 지붕 철골 구조물 일부가 교체됐고 경기장 2, 3층을 구분하는 난간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KCC 측에서 보수 요구한 균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2일 시즌 전까지 보수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기본적인 개보수는 마무리됐지만 최근 지진까지 잦아지면서 올해로 준공 43년째인 체육관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시즌이 끝나는 대로 지진에 견디는 내진 보강에 나설 계획이지만 건물이 낡아 보강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농구팬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체육관 신축이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당시 KCC 측에 체육관 신축을 약속하며 이전을 막았지만 최소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나 부지 확보는 아직 계획조차 없습니다. 1차적으로 고수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빨리 신축 들어가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적지 않은 재원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만큼 전주시와 KCC 모두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기원 연수원의 무주 태권도원 이전이 이해 당사자 간 이견으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국기원 측과 간담회를 열고 국기원의 이달 안으로 연수원을 무주로 완전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심사기능 일부와 현 서울 소재 건물은 잔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정치권이 서울 소재 국기원 연수원 건물에 보수 예산 배정을 보류하는 등 연수원의 무주 이전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TX 전라선 증편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철로 배분심의위원회는 KTX 전라선을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12월쯤 하루 10차례에서 14차례로 증편하는 안을 최종 심의하고 있습니다. 증편안이 국토부에서 통과되면 현재 96분인 KTX 전라선 배차 간격은 69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북이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 제한 입찰 시행 등에 소극적입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발주 공공시설 공사 가운데 지역 제한 입찰이나 의무 공동도급은 전체 41%에 불과했지만 경기도는 80%, 전남은 6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달청은 지자체나 국가기관의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노력 여부에 따라 대형 공사 분할 발주 등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전북을 찾아 수매 물량 확대와 재고쌀 시장 격리 방안 등 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민심을 들었습니다. 농민들은 가뭄을 이겨내고 키운 쌀의 가격이 20년 전으로 후퇴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여기에 태풍과 잦은 비로 수확기 쌀 피해가 크다며 도내 수매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대체 무슨 죄가 지은 것인지, 농사 잘 지은 것도 죄인가, 이런 마음들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해 재고쌀과 수입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에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재고미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1년에 41만 8천 톤이 쌀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쌀값이 안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호남의 실정을 잘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해외 공여 물량을 늘리고 재고용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의 조치로 쌀값을 진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당만이 호남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절대 헛되지 않게 저희들이 각오를 가지고 최근 잇따르는 각 당 지도부의 전북 방문이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심을 달랠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입성이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예술단체 대표를 임명해 정 위원장의 도전은 물론 지난 2011년 이후 전북 출신 최고위원의 임명도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정현 당대표가 전남 출신이어서 전북 출신의 지명직 임명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치유농업의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어 도내 농촌의 활용 방안이 주목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 치유에 농촌이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약선 음식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농촌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상품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내 국립자연휴양림의 지하수 수질 관리 강화 방안이 시급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국립자연휴양림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운장산과 회문산이 3차례, 지리산 2차례, 덕유산 자연휴양림에서 1차례씩 수질 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총대장균군 초과가 5차례로 가장 많았고 불소와 탁도 성분 초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이면 추위가 느껴지는데요. 연탄 나눔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올해는 연탄 가격까지 올라 후원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다른 지역 소식 원주 MBC 윤한 기자입니다. 원주에 사는 김봉녀 할머니는 연탄 보일러가 유일한 겨울나기 수단입니다. 집에서도 외투와 양말을 껴입으며 차가워진 날씨를 견디고 있지만 이제 곧 다가올 혹독한 추위가 걱정입니다. 하루 9장, 한 달이면 270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연탄이 없으니 그냥 있던가 선생님 오시 되면 조사를 하되 연탄 떼시라 갖다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 연탄을 가득 실은 손수레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한겨울에도 연탄에 의지해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좁은 입구에 다다르자 봉사자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전달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희들의 마음까지 더해져서 어르신들이 보다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탄은행의 연탄 나눔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전국의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 300만 장을 나누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올해 연탄 가격이 7년 만에 15%나 오르면서 벌써부터 후원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같은 금액을 후원하더라도 연탄 지급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후원했던 그 후원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600원의 사당에 동참해야만이. 현재 기준으로 모금된 연탄은 2만 7천 장으로 작년보다 10%가량 적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 강화 등의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2년 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와 유통기한 경과 등 운영에 문제점이 불거졌지만 제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사실상 도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해당 시군에 정기 운영 점검과 보고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내 농림수산발전기금 대출 한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각각 2억 원과 5억 원이었던 농림수산발전기금 개인과 법인 대출 한도를 이달부터는 개인은 5억 원, 법인은 2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40세 미만 농업인에게는 시설 운영 자금을 1년간 무이자 대출해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가마솥 더위에도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을 자제하며 폭염에 시달렸지만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진제 구간을 늘려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사실상 전무했고 한국전력의 주머니만 불려주었습니다. 누진제 개편 논의가 선선한 가을 날씨를 타고 슬그머니 들어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예년보다 더욱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입니다. 2011년부터 5년간 월 평균 전력 판매량을 보면 1, 2, 3위가 모두 겨울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할 수도 있지만 겨울에는 전기장판 등 온열기 제품에 의존하는 노약자나 어린이 등 추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많은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적인 요금 폭탄을 감내해야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 만큼 누진제는 겨울 전에 전면적으로 개편돼야만 합니다. 정부가 올여름에 제시한 한시적인 절감 대책은 달래기식 땜질 처방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격 인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소비 패턴을 반영한 전기 절약 방법을 개발하고 에너지 바우처와 할인 제도 등을 확대 강화해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전기 누진제 폐지나 개선은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으면 유언할 뿐입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올해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저항이 왜 고조되고 있는지 안다면 이제 정부와 한전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답을 해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득 가능한 개선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완주군이 장학금 지급액을 대폭 늘리는 등 인재 육성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남원은 역사와 문화 바로 알리기 사업에 공무원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상위권 대학 입학생 장학금을 1,000만 원으로 5배 늘려 지급합니다.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역시 올해보다 5배 늘어난 500만 원으로 결정하고 내년 입학 장학생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고장 출신의 우수 학생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실시하는 지역 문화 탐방에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 유산도시인 남원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현장 탐방과 이론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남원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남원의 이러한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 공무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군산시가 행정자치부 등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공무원 정책 토론과 제안,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등 지식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실군이 서울 중랑구와 협약을 맺고 우호 교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문화, 예술, 경제 교류는 물론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지원, 재난재해 지원 등 상생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정, 농특산물의 고장 임실군과 잠재력이 풍부한 행복도시 중랑구가 우호 교류 협약을 계기로 상생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소년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가 무주 국민체육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한 한마당에는 무주와 진안, 장수 지역 16곳의 유치원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해 태경과 씨름 등의 전통놀이 시연과 함께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MBC 뉴스 김한관입니다. 대를 이어 손맛을 지켜온 전주 음식장인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유네스코 음식창의 도시인 전주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반야돌솥밥을 전주 음식 명소로 개성 있는 김치 맛을 자랑해온 안명자 김명옥 씨를 전주 음식 명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주 음식 장인은 명인 7명의 명가 4곳, 명소 2곳으로 늘었으며
전주시는 지정된 음식장인에게는 인증서를 전달하고 현판을 제작해 업소 입구에 부착하게 됩니다. 실제 땅 위치와 모양이 지적도와 다른 도내 지적 불부합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국회 박완수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정보공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토지 373만여 필지 가운데 14.9%인 55만 필지가 실제와 지적도와 내용이 다른 지적 불부합지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토지 경계 다툼에 측량 비용이 들어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촉구했습니다. 도내 공공지역의 CCTV 설치가 급증해 사생활 보호 방안 강화가 요구됩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시설 안정과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11,000여 개의 CCTV가 설치돼 2011년 말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 증가에 비해 사생활 보호 법령 제정은 더딘 상황인데다 공익 목적의 CCTV 운용 지원도 부족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임대아파트로 높은 수익을 거둬 공공투자 확대 방안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이 최근 용인 흥덕 임대아파트 등에 2천억 원을 투자해 13% 이상의 수익을 내 공공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법 102조에는 요양과 보육 등 공공투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공단 측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음 부도율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도내에서 부도난 업체는 한 군데에 그쳐 어음 부도율이 2달 연속 0.13%에 머물러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어음 부도율은 기업들이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던 연초에 1% 수준까지 근접했다가 여름부터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민석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는 2014년 7천여 건, 지난해 12,000여 건, 올 들어서는 벌써 17,000여 건으로 최근 3년 새 2.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오 의원은 학생부 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전학이나 퇴학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이나 퇴학한 도내 학생은 2013년 72명, 2014년에는 77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7명으로 줄었습니다. 도내 학교폭력 가해자도 2014년 1,217명에서 지난해에는 944명으로 20%가량 감소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연극협회와 중국 강소성 문화청 교류 공연이 모레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20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성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여성 솔리스트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진작가 다비데 브라만테의 사진전이 내일부터 29일까지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프랑스 영화계의 거장 로베르 브레송의 작품을 내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무료로 상영합니다. 도내 우수기업들이 참여하는 정읍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내일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임동창 피아니스트의 공개 강연회가 오늘 군산대학교 황룡문화관에서 마련됩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사발전연구원은 모레 전주 드보네 뷔페에서 노사발전 포럼을 갖습니다.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은 오늘부터 24일까지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21회 전주 MBC 직장대항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전주 비전대학교 축구장 등지에서 치러집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4도, 익산 23도 등 22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으며 오늘부터 모레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연중 가장 높은 기간이어서 서해안 저지대의 경우 만조시 침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